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보기는 정치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그래서 딱 읽었을 때, 아, 정치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구나. 그러면 이거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문제겠구나. 요때 여기서 나와야 돼. 국가현상, 집단현상설 문제겠구나.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갑과 을이 나왔어요. 그럼 한 명은 집단현상설 얘기할 거고, 한 명은 국가현상설 얘기하겠죠. 그쵸? 이런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00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수업 시간에 접근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도 접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정치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문제겠구나. 갑을, 둘 중에 한 명씩 얘기하겠네.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저 같은 경우는 더 읽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 나오면, 정치 권력의 획득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국가현상설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국가현상설과. 그쵸? 거기다가 더 읽어봤더니 뭐 이런 확실한 것까지 나오잖아요. 국가의 고유한 활동. 자, 그 다음에 직장이나 가족 나오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국가 아닌 다른 사회 집단이 나온다.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당연히. 자, 을은 집단현상설을 얘기하는 거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현상설은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국가현상설은 정치라는 현상은 국가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드러난다, 활동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엔 어떤 방식으로 정치가 존재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국가현상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국가현상설. 자,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관점,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국가투기현상, 여러분, 국가의 고유현상, 국가투기현상이라고 보는 거는, 자, 뭡니까? 을의 관점이 아니라 갑 국가현상설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아니죠. 집단현상설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을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도 갑 국가현상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냐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이 있는데 국가현상설은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봐. 하지만 국가형성 이전의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져. 정치를 국가 투기현상이라고 보지. 그리고 정치활동을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 반면에 집단현상설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해. 그리고 직장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본이론 시간에도 암기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다 끝나면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과 선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고요. 결국에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권, 기본이론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주권은 대내적 개념과 대외적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주권은 일단 대내적으로는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최고 권력이라는 뜻을 갖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주권은 독립, 자주 이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쓰면 이때의 주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최고 권력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주권국가 이런 표현을 쓰면 이때의 주권은 자,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는 말은 대한민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나라이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 기본적으로 주권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권부터 볼게요.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집단은 소유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깔려 있잖아요.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일반 사회 집단이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죠. 이건 지금 국가 주권을 물어보는 건데, 일반 사회 집단이 국가 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 사조직이 국가의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다 장악되겠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만의 권한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것도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이것도 완전히 독재 시대 때나 가능한 그런 얘기를 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은, 그리고 우리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시민혁명 이후에는, 근대화된 이후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은 아니죠. 디귿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그거를 국민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력, 즉 최고성을 이야기하는 의미하고, 맞아요.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디귿과 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일반 사회 집단이 소유하거나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라고 보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내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최고성. 자, 주권 국가다.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